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방금 불러왔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그쵸?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정보는 info라는 친구로 확인할 수 있어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치면은요, 2500개의 데이터가 온전하게 잘 들어가 있는 데이터고요. 오브젝트가 이제 스트링형 같은 거, 문자열 같은 거, 그래서 보시면 네, 문자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int 64, 네, 정수형하고 플로트형, 부동소수점, 소수점형하고 실수형하고 그 다음에 불리한형, 네, 참거짓으로 있는 거죠. has own website 가지고 있나요? has own app 자기의 앱을 가지고 있나요? verified 됐나요? 뭐 이런 내용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안에 있는 네,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는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0부터 네, 2400 이랬죠? 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컬럼스 한번 어떤 컬럼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레스토랑 아이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죠? 이것들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몇 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어 컬럼으로 해서 이걸 번역을 해볼 건데 전 영어가 싫기 때문에 이거 한글로 번역해줘 해주면요. 네, 됐고요. 형태로 출력해줘. 자, 쿼리라는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줘 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컬럼 이름을 바꿀 거라고 했죠.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을 바꿀 거야 하면요 애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근데 뭐 맞네요. 레스토랑 이름 세부지역 유형 도시 중심부부터 거리 평균 비용 인도 루피를 쓴대요. 분류 수익이 평점? 수익이라는 게 뭔가 앱인가 보네요. 배달의 민족 같은 건가 봐요. 그리고 조마토 이것도 뭐 배달의 민족인가? 뭔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vs 이런 것 같죠? 그래서 플랫폼 양대 플랫폼 평균 편점 네, 어떤 플랫폼의 성과가 더 우수한지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얘가 만들어줬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있나? 저처럼 똑같이 이거 두 개 치시면요. 프롬프트 치시면요. 아마 잘 바꿔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해주면은 네. 제가 원하는 게 나왔고요. 이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B를 눌러서 그냥 없애주고 그런디 DF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스는 코리안 컬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DF 인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름이 다 바뀌었죠? 네. 원래는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럼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데이터 분석을 할 거면은 일단 전체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디스크라이브라는 걸 치면요. 수치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친구 있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오브젝트 빼고 플로트나 인트형으로 된 친구들을 싹 다 불러와서 그거에 대한 숫자, 평균, 분산,
최대, 최소, 그리고 25%, 50% 지점. 그러니까 2500개 중에 1250번째 데이터는 무엇인지에 대한 중간값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줍니다. 또 보면은 도시 중심부 거리는 보통 7.53km 떨어져 있고요. 50% 값도 7.4km인 걸 보니까 종 모양으로 외도와 첨도가 거의 비슷한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약간 월반인데 DF의 도시 중심부 거리 좀 종 모양이 아니었네요. 아마 종 모양은 아니고 고루고루 퍼져 있네요. 데이터가 오히려 7km에 있는 친구들이 좀 적은 것 같아. 이거 뭐냐 이거. 짠. 100개 정도만 하자. 여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는요, 디스크라이빙을 할 건데, 사실 조금 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디스크라이브에서 저는 조금 인트 플로트 말고 오브젝트형 이 친구들도 전부 보고 싶다. 얘에 대한 그런 값들도 보고 싶다 하면은 오브젝트까지 인클루드 포함해서 디스크라이빙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딱히 나오는 거는 없고 프리퀀시라는 게 뜨죠. 그래서 유니크 뭐야? 그래서 자자자자 이걸 해보면요, 유니크라는 게 있어요. 유니크 탑 프리퀀시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유니크는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그러니까 각 값의 종류인 거죠. 예를 들어 요리 종류는 왜 유니크가 445개냐? 445개 종류의 요리가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스토랑 유형은 6개이고요. 근데 레스토랑 아이디랑 이름은 사실상 안 겹치는 게 맞잖아요, 거의. 그래서 유니크 아이디는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2500개 중에 2500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도시는 대충 한 10개 정도의 도시가 있으면은 레스토랑엔 10개 도시 안에 무조건 속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사한. 그래서 딸랑 10개 도시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요리 종류도 마찬가지로 445개 종류의 요리를 2500개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이건. 그 다음엔요, 탑은 최빈 값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레스토랑은요, 파인 다이닝을 가장 많이 나고요. 요리 종류는 버리아니라는 게 가장 많이 나고요. 뭄바이 로컬러티 3에서 세부 지역, 뭄바이에서 가장 많이 조사를 했나봐요. 프리퀀시는요, 이 탑이라고 돼 있는 애들이 몇 번 나왔냐, 전체에. 뭄바이가 450번 나왔고, 파인다이닝이 434번 나왔다. 네, 써두겠습니다. 탑,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 두 번째, frequency.
채빈 값의 빈도수 몇 번 나왔냐. 그래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여러 데이터를 받을 때는 이너 조인을 사용한다. 이거는 없애고 SQLD 내용이라. 그럼 한번 우리 데이터를 진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D 컨트롤 MM 싹 소속 해서 대단원 두 번째 데이터 다루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CSV 파일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리고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오늘 할 일 중에 판다스 사용법을 배웠고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CSV 파일 안녕 저거를 해봤습니다. 그쵸? 잠깐만 이거 살짝 뭔가 이거를 M하고 D를 누르면은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MD를 누르면은 이거 셀이 하나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붙였어요. 네, 여튼 판다스 사용 방법을 배웠고 그 중에서도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하고 CSV 파일을 직접 읽어보고 한 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이번엔 다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다루기. 이번 단원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DF의 헤드를 쓰시면요. 헤드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상위 5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고 그 데이터가 잘 보이고 있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DF의 헤드에 3개만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10개는 봐야지. 그래서 10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헤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DF랑 비슷하게 DF에 테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위 5개예요. 헤드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5개고요. 여기 안에다 값을 주면은 하위 3개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2500개 중에 2499번째 데이터를 잘 불러왔죠? 5개로 아마 5개로 할게요. 그 다음은요, 데이터에 sort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sort가 정렬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ndex를 기준으로 정렬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1부터 0부터 2497까지 순서대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0에서 1, 1에서 2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고요. 또다시 데이터 프레임이 sort index를 할 건데 어센딩이네. 어센딩을 false라고 할게요.
ascending 올라가죠. ascend와 descend가 있죠. decrease, 뭐 descend, increase, decrease, 네, ascend, descend. 그래서 ascending pulse를 하면요, 내림차순. 그래서 2497, 2496, 2400, 아니지, 4567. 아니지, 뭔 소리야? 뭐하니? 4321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낮아지는 거, 네, 볼 수 있죠? 자꾸 오름차순을 말하냐? 그래서 얘는 내림차순이고요. 이번엔요, 네, salt value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value 기준으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라라는 게 있고요. 자, 계속 탭을 이용해서 자동 완성을 하고 있는데 쓸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시 중심부 거리라는 컬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면은 네, 여기가 가장 낮은 것부터 0.5km가 가장 낮은 건가 봐요. 부터 15km 가장 큰 값까지 차례대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값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도 네, 어센딩을 폴스를 해주면은 네, 내림차순으로 큰 것부터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시는 값 하나만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 네, 조마토 시장 점유율 PCT 이거 값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정렬을 해보자 하면은 가장 높은 것부터 아니 가장 낮은 것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60점까지 찰찰찰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바이라는 걸 통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출력 지우고 지금은 값 하나만 가지고 정렬을 해봤는데 2개 이상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요. 그래서 보자 위에서 보면은 뭘 해볼까 수익이 시장 점유율을 하나 하고 조마토 시장 점유율을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령을 해보 네, 어센딩도요. 어센딩도 네, 펄스 트로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정렬을 하는 게 이걸로 먼저 내림차순을 정렬해.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하고요. 정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얘를 한번 다시 실행해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가장 높은 거 그렇죠? 어센딩이니까 아니 디센딩이니까 가장 높은 거부터 차례대로 작아지고요. 얘는 가장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 수익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애들로 먼저 정렬을 하겠죠? 그러면 똑같은 75, 75, 75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마토 시장 점유율을요. 이 수익이 시장 점유율 같은 애들 중에서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겁니다. 만약에 얘가 값이 달랐으면 25, 26, 27이고 얘가 74였으면은 네, 얘가 20이어도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겠죠. 얘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뭐 여튼 1차 정렬로 2차 정렬을 명시하는데 이게 약간 SQL 쪽으로 가면 그룹 바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튼 오케이. 그 다음 네, 데이터 프레임을 슬라이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2500이었으니까 200부터요. 한 300, 아니, 한 210 사이의 값을 보고 싶으면 네,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파이썬 클래스의 get item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여튼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좀 다르게 한 400부터 500까지 보는데 10개씩 띄엄띄엄 가면서 보고 싶다 하면은 400, 41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400, 410 네, 점프가 들어갔죠.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데 하나의 값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있는 값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410이라고 하면 12개씩 넘어뜨겠죠. 12, 24 네, 잘 불러와줬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특정 콜럼만 불러오기. 그래서 레스토랑 도시만 한번 불러오고 싶다 하면 도시를 넣어주면 도시에 대한 시리즈가 나오죠.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아래다가 타입을 한번 쳐주시면 도시 하면은 시리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찾을 때는요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 록이라는 거를 쓰기도 해요. 데이터 프레임 록 그 다음에 get item 니까 대괄호를 써주시고요. 행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전부 다 가져오고 행은 다 가져오고 그 중에서 컬럼 이름을 도시인 친구를 찾겠습니다. 이거는 록은 로케이션 그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까지만 가져와자 하면 200개만 가져오기도 하고요. 1200까지만 하면 1200 100까지만 하면 100부터 1200 여기다가 스텝 사이즈를 100으로 넣어주면은 100, 200, 300, 400, 500 여러가지 다 해보세요. 90으로 하면은 이것저것 나오고요. 그러면 두 개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레스토랑 유형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났죠. 뭔가 실수가 됐죠. 이렇게 하면은 다 불러와질까요? 아니요, 안 불러와져요. 얘를 리스트로 한번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쵸? 쭈쭈쭈 쭈쭈쭈 두 개가 나와요. 리스트로 묶여니까. 네, 제가 하나 말을 안 해드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이상을 쓰면은 못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 형태를 넣어주면은 두 개 이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세 개도 가져올 수 있겠죠? 요리 종류 어떻게? 어디 뭐야? 어디 보자. 여기 요리 종류 세 가지도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거를 100부터 200까지 10개씩 띄엄띄엄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게 록이라는 거다. 오케이? 똑같이 보입니다. 제 눈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더 괄호를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귀찮은데 얘는 아예 하나로 해버리니까 읽기 편하죠? 읽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아무튼 잘 해봤고요. 이거 외에도 슬라이싱을 하는데 나는 특정 인덱스 값만 가져오고 싶어. 그래서 괄호를 먹고 2번, 10번, 80번만 가져와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10번, 80번 인덱스에 있는 도시, 레스토랑 유형만 짝짝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인덱스를 기준으로 인덱싱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를 기준으로 인덱싱? 뭐 똑같은 말 같긴 한데 i록이라고 해요. 인덱스를 기준으로. 그래서 점 0을 하면요 맨 위에 컬럼 이름만 나오고요. 점 1을 하면은요 첫 번째 것만 나오죠. 그쵸? 방금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인덱싱을 할 때
이렇게 음? 네, 됐었는데 이제 우리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5개. 뭐 이거는 사실 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0부터 5까지니까 4까지 출력하자. 이거 10빌 언어에서 배웠죠? 오면은 맨 마지막 숫자 폼 안 하는 거. 그 다음은요, 불리한 인덱싱이라는 거 좀 배울게요. 어디 보자. 불리한 인덱싱. 지울게요. 귀찮다. 오케이. 네, 불리한 인덱싱.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우리 위쪽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거리가 있었죠. 뭔가 거리를 나타내는 게 있었는데. 중심부 거리. 이게요. 나는 사실 5km 바깥에 있는 것만 보고 싶다. 5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수치형만 되겠죠? 오브젝트 말고. 문자열을 5하고 비교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 중심부 거리가 5km보다 긴 것들을 잘 뽑아온 거. 네. false, true. 5km보다 작다는 거죠, 0번째는. 세 번째는 5km보다 크다는 겁니다. 더 멀리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이 true, false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true, false 다시 넣어주면요, 실제로 해당하는 합만 나옵니다. 네, 3, 4번 해당됐으니까 네, 위에 3, 4번 해당하는 거 나오고요. 근데 또 이거 다 보여주니까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얘를 좀 더 높일게요. 짠 하면은 835개로 줄었네요. 얘 몇 개였지? 1600개에서 정규 부분데 거의. 여기 중에서 보자. 시장 점유율하고 시장 점유율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하고 토마토. 네. 짠. 이렇게 두 개만 뽑았네요. 잘 뽑혔죠? 네,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df를 몇 번을 쓰는 거야. 헷갈려. 그래서 df의 로케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의 도시 중심부 거리가 10km 이상인 애를 위쪽에서 요거만 가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따라주시고 짠 하면은 위랑 아래랑 똑같은 데이터 결과 835, 835개 잘 얻어가지네요. 그 다음에 할 게 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예를 들어서 일단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행렬을 추가하는 방법, 통계함수, 그룹 바이, 뭐 중복각 제거하기,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 뭐 등수 매기기, 날짜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플라이나 맵이나 데이터 프레임 삼술 연산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것도 있었네. 그 select detail, get dummies 뭐 꽤 많은데 몇 개만 빼고 할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결측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초보 단계였고요.
데이터 다루기. 네, 샵샵 1초 데이터 다루기가 되었고요. 이제 컨트롤 D 탑 샵샵 2 결측 값 다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저거 닫아주고 기초 데이터 다루기 했고 결측값 다루기 할 거고요. 미리 계열을 좀 써놓을까요? 목차를? 네, 세 번째는요. 어디 갔냐? 통계 함수. 네 번째는요. 중복값 제거. 어플라이를 넣어야 될까? 어플라이 맵? 다섯 번째는요. 어플라이와 맵. 네. 여섯 번째는요. 할 게 많네? 네. get 더미즈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샵 세 번째로 시각화 할 겁니다. 하나하나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한번 끊고 갈게요.